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상당히 앞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다 읽지는 않고 핵심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하게 돼요. 어,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우리는 군자라고 하죠. 그 군자는 뭐냐? 인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군자, 더 깊이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인격 완성을 위해 도덕적 수양을 힘쓰고 사회적 책무에 충실히 이행한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잘 되는 것. 군자의 현대적 의의는 뭐냐? 사랑의 정신과 정의감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군자의 태도는 현대 시민사회도 갖춰야 할 자세라고 하겠다. 유학에는 정명이라는 게 있죠.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불교. 불교에서는 보살, 대승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보살,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구제에 힘쓴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혼자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구제까지 같이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함께 이제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살, 모든 사람에게 생명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보살의 모습은 현대 시민에게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과 관련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도가. 도가에서는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다 이상적 인간상. 이름이 되게 많네요. 자연의 도를 따른다.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거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왜 평등하게 볼 수 있을까? 만물은 도라는 거 안에서 만물이 다 이게 하나하나 다 탄생했기 때문이다. 서로 달라 보이는 것도 다 도가 깃들었다는 점에서 만물은 평등하다. 지인의 현대적 의미,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만물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 존중 관련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인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신인은 인위적으로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인위적인 것도 없고 집착 없고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진인은 삶을 즐겁다 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다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모든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다 받아들이는 자세. 자, 한국과 동양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한국 사상. 여기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한국 사상의 연원과 특징. 우리 한국의 사상의 연원은 건국신화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건국신화에는 고조선, 단군신화 얘기, 단군 이야기 많이 알죠? 고랑이, 환웅 이 얘기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신화, 신라의 박격것의 신화. 주몽과 박격것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이 태양을 상징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참고만 이해하시고 고조선의 단군신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단군 이야기 보면은 이쪽에 환인이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둘 다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신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환웅이 아래 사람들이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마음을 알아챈 아버지가 아래로 내려가서 다스릴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백, 우사, 운사를 비롯한 3,000명, 여기는 3,000명이 안 나오는데 부하들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바로 태백산 정상에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환웅이 내려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고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거를 100일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있으면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여튼 이렇게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곰만 남았죠. 이렇게 먹고 있다가 37일이 지나자 짜잔 여자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환웅과 그리고 웅녀는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이게 바로 단군왕검이라는 겁니다. 방금 본 이야기에는 인본주의 정신이 있어요. 인간이 근본이다. 뭐냐? 환웅이 인간이 되려고 하고 있고 동물도 인간이 되려고 하고 있죠. 인간이 최고 주인공. 여기에는 이제 인본주의 정신이 있다는 거다. 환웅이 인간상을 동경하고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탐하고,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인간에게를 원함, 원화 위인, 인간이 되는 것을 원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 이것도 인본주의 정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세 지향적 가치관과 평화의 정신. 오른쪽에 보시면은 환웅은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사회 정의와 도덕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질병, 형벌, 선악 문제 여러 일을 맡아 세상을 다스린다. 즉 질서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것. 그리고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 건국 신화소 신과 인간이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다투지 않아요. 신과 인간이. 위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인간이 더 돋보이죠. 그리고 동물들의 평화로운 공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웅과 웅녀의 만남과 단군의 탄생. 그렇죠. 하늘과 신과 웅녀가 만나서 인간을 만들어내죠. 그거는 그리고 여기 다시 지 앞에서 인을 만들어냅니다. 천지인, 화합과 조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의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원효의 화쟁사상과 의천과 진룰의 교선일치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근대 신흥 종교들도 유불도를 다 조화롭게 추구를 하죠. 하늘에 대한 공경, 경천과 즉 원천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무속신앙에 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이다. 웅녀도 환웅, 신과 결혼하려는 모습을 보아서 하늘을 되게 공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연과 합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서로 만물이 다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화 속 동물들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배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료 플러스 오른쪽 내용을 볼게요. 아까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 인간성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인간성을 내려다보니까 삼위 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으로 여겨졌다. 역시 인간을 되게 존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어떤 증표를 말해요. 세상에 내려가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환웅이 풍배, 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것을 신시라고 이끌었다. 그는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세상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곰은 시키는 대로 하여 3-7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곰여인, 웅녀가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기를 기원했자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게 바로 단군왕검이다. 우리는 단군왕검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는 동물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신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신이 되거나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인본주의 정신, 그리고 조화 정신, 그리고 경천사상, 그리고 평화예요, 현세 중심의 세계, 홍익인간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무한도전 비빔밥 광고, 이게 바로 한국 사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양한 것들이 다채롭게 어울리죠. 역동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한국 사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 다이나믹. 야, 흥이 됐죠?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는 서로 잘 안 어울리고 막 따돌릴 수 있어도 우리 사상 안에는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도 알 수가 있죠. 여러 다양한 다채로운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우러지는 좋은 조화로운 맛을 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것, 제천 행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다음에 부여 그리고 고구려 이런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을 보시면은 이게 한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코스 요리가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요리가 동시에 여기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한꺼번에 먹죠. 느끼한 거 먹으면은 야채로 보완할 수 있고 고기 같은 거 먹고 어떤 씹는 것만 너무 먹으면은 국물이 필요하면 국물로 서로 보완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가 한데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한국 사상입니다. 또 그리고 무속 신앙도 우리 사상의 연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사, 무당을 말하죠. 샤먼을 통해 앞날을 예언하고 복을 빌고 병을 물리치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 샤먼이 무라고 하는 한자가 무당무 한자가 저쪽 세상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있으면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무당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연결고리를 재어줘요. 사람들을 되게 조화롭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장윤정의 초혼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 영상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사고로 잃고서 되게 슬퍼한 남자의 모습이 있는데 얼마나 굉장히 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막 술 먹고 페인처럼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근데 이 여자애가 옆에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어디? 무당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무속인이에요. 와서 굿을 해줘요. 이렇게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굿을 해주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불러드려요. 누구?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짧게나 볼게요. 이게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바로 무당의 몸을 통해서 불러드립니다. 헐.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의 원한을 풀고 남자도 마음속에 쌓였던 서로 용서하고 그런 해소를 하고 마음의 짐 그리고 원래 반지를 꼽아주려고 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무당의 몸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점집에 가가지고 앞날 예언하죠. 그리고 복을 빌고 병을 물리치고 심지어 아픈 병도 물리쳐줘요. 아까 굿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 여기 보면 집단 굿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소망을 한꺼번에 모아서 굿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탐나고 입춘군 놀이 정확하진 않아요. 여튼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굿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함께 놀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이런 공동체 놀이 행사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춤추고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 보시면은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이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근데 여기 부분은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핵심만 그냥 꼽아서 볼게요. 한국 사상이 필요한 게 뭐냐? 물질 만능주의 극복하고 인간 존중, 인본주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화 정신이 대립과 갈등 극복에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니까. 여기 내용에서 쭉 보시면은 동영상의 특징에서 유기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개인 서로 다른 독립적 원자들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된 전체를 여긴다. 예를 들면 사람 몸이 있습니다. 이게 개구리네. 여기 보면은 이쪽 손과 그리고 이쪽 발과 무릎 부위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것이 독립된 따로따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발과 손은 서로 협조하에 움직이잖아요. 걸을 때 팔이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부분이 남이 아니라 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인 유기적인 하나를 이룬다. 이게 바로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체인 것처럼 사회 전체도 남이 아니라 너와 나는 손과 발처럼 서로 한대로 협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바로 유기체적인 세계관인 겁니다.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일된 전체로 보자. 우리가 사회가 하나의 몸처럼 여기자. 우리 사회가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자. 그래서 국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공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양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거 동양사상은 개인주의의 영향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세계 평화와 현대 생태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시험 범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